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28일입니다. 오전입니다. 날씨도 춥고 동네 동산도 가기 싫습니다. 고고TV는 왼발로 주로 다니는데요. 산에 우럴치게 추워서 가기도 싫습니다. 영상이나 찍겠습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호소드리는 고고TV에게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욕만은 그냥 엄청나게 처먹는 방송입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고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잘 정리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탄핵과 윤석열의 개헌과 탄핵 과정에서 경제가 충격이 온 건 맞아요. 경제가 충격이 온 거 맞는데 이번 영상은 짜증이 납니다. 고고TV가 모든 시사평론, 모든 언론, 얼치기 유튜버, 앵벌이 유튜버들이 환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환율. 대한민국 환율만 약세를 하고 있다. 경제 망한다. 외환위기 온다. 아주 족같은 소리만 해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윤석열의 개헌과 탄핵과 또 한독수의 탄핵 과정에서 일과성이라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국민한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면서 유튜브 새끼들하고 얼치기 평론가들하고 언론들이 그냥 공포와 불안만 쏟아냅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고고TV는 그냥 일반 상식을 조금 뛰어넘는 일반 상식을 조금 뛰어넘는 뛰어넘는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고TV가 대학교 때 복학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IMF 때 전 재산을 잃었어요. 전 재산을. 레버리지까지 하면 100억을 잃어버렸어요. 30몇 평에 살던 아파트도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잘 보는 편인데 유승민이가 말하고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통계를 안 봐요. 간혹가다 보죠. 그런데 감각적으로 항상 어떤 시대를 보고 어떤 그 경제 변동을 보면서 변곡점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건 무조건 잘못됐고 탄핵을 했어요. 탄핵 인용을 될 거예요. 탄핵 가결. 그러면은 수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은 불안하고, 그렇죠? 또 환율이 요동을 치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빨아먹어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IMF 같은 경제위기 없습니다. 결론 내리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집권했던 2007년하고 2008, 9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노무현 말기에 왔죠. 그 다음에 동유럽의 경제 금융이 없습니다. 그런 거. 왜 그런지 고고TV에 했던 고급 방송 들으시면은 돈 내고 보세요. 돈 내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왔죠. 미국 임기는 4년입니다. 미국 대통령. 근데 전반기 2년에 트럼프가 밀어붙일 거예요. 그죠? 미국 제일주의, 관세가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일본, 한국, 유럽까지 타격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강달러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걔는 그냥 금리에 상관없이 강달러를 유지하려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은 약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자국통화가 약세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계엄을 두드려 맞고 탄핵 정국이 들어갔죠. 최소한 5, 6개월은 그럴 거예요. 환율에 당분간 요동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아세요? 그 얼치기 평론가들,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공포만 조성해. 지금 미국 일국주의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모든 자원과 자산을 미국으로 빨아들이려고 그러죠. 강달러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의 돈 흐름을 보시면 돼요.
이런 고급적인 정보 없어? 이 개딸 새끼들아, 준첩이들아. 그리고 고고티바도 욕하는 친윤친한 이 늙은이들아. 돈의 흐름이, 자, 보세요. 1997년은 우리가 헤지펀드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달러가 35불 뿐이 안 됐어요. 그때 우리는 1997년은 후진국, 그걸 벗어나서 중진국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외화가 없었어요. 동남아가 다 당했어. 일본까지. 그 다음에 중국은 그때는 아주 경제개방하기도 전이었고, 그 다음에 97년, 98년, 2007년, 8년, 9년, 그때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는 모기지가 터진 거죠.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후진국대로 동유럽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하고 아이고야 고고TV가 이런까지 방송해줘야 되나? 이런 얼치기 평론가들하고 모든 언론이 위기의식을 하는데 그거는 계엄과 탄핵 때문에 위기가 왔고 1997년에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해서 동남아가 쑥밭이 됐죠. 일본이 처음 당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자산과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헤지펀드나 일반 펀드들도 미국에서 돈 벌게 바빠요. 그죠? 모든 세계의 자본이 미국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돈 벌 게 더 많은데 뭐하러 그들이 한국의 헤지펀드가 공격하면서 환율을 급락시켜가지고 금융위기를 일으키겠어요. 한국이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건 불가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5, 6개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나오니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분간 환율이 조금 요동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7, 8, 9년에 금융위기 동남아 중심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해가지고 동남아가 아니라 동유럽 쓸고 들어온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탄탄해요. 그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도 탄탄해요. 수조원, 한 은행가 수조원씩 돈 벌고 이 지랄 발광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빨대 굽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자 받아먹고 탱탱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은행 위기 안 와요 당분간. 그러면은 2007, 8, 9, 10년에 온 이명박이가 두 번 다 막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두 개만 보면 일단은 금융위기는 안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우리가 97년에 IMF하고 2007, 8, 9년에 그때하고 외환 보유고나 국가 산업 경제가 쉽게 말해서 펀더멘탈이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대외 순자산과 국내 순부채를 하면은 외화로 따지면은 순자산이 많아요. 근데 그건 조금 위험해요. 그죠?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경제 위기를 97년대, 2007, 8, 9년대 당했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좌정부든 우정부든 만반의 정부를 갖추고 지금 만만한 그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 위기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미치겠다네 진짜 이런 방송하고 있고 큰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세계 장악력이 엄청나요. 그들이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자본도 있고 해치도 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크게 보시면 되고, 또 둘째는 뭐냐 하면은, 외환위기가 안 오는 걸 갖다가 외환위기 자꾸 떠들잖아요. 그게 다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자, 봅시다. 계엄 때 왔잖아요. 계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환에 의해서 무너질 정도고 달러 약세로 무너질 정도면은 벌써 외환위기가 왔어야 됐어요. 달러가
지금 막 1600원, 1700원, 막 1800원으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1420원에서 어제 1467원인가 끝났죠? 40원뿐이 안 뛰었어요.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 잘 컨트롤하고 있고, 외화 평행이익으로 다 막고 있어요. 주식도 어느 정도 막고 있고, 이걸 갖다가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새끼가 경제도 모르는 새끼가 맨날 그냥 지 옆편대한테 1억을 투자해가지고 말이야, 성남 경기도 쩝쩝이 그냥 먹거리나 챙기는 새끼가,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새끼가, 이건 국민들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가 들어가요. 미국이 달러 강세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해도 일본을 여기 하나 붙였어. 일본은 마이너스 5.2%에 12월 달, 우리 12월 3일 날 계엄 터졌죠. 엔화 약세가 마이너스 5.2% 또 속락하고 원화는 마이너스 4.4%야. 영국도 마이너스 1.1%, 유로도 마이너스 1%, 중국은 그 새끼들은 뭐 국가 경제니까 다 맞고 있지만은 일본보다 덜 떨어졌어. 그래 일본이 먼저 경제 위기가 하고 국가 경제가 망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저놈들은 맨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서 일본 주식은 올라가요 지금. 그죠? 새로운 그 자산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미국과 아산발이니까 그러는 거고 일본은 2.6% 주식이 올랐는데 우리는 12월 3일 후에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 떨어졌어. 아니 이게 뭐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전체 코스피를 보면은 근데 고고티브의 거는 60%가 떨어졌어. 60%가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 1년쯤 있으면은 안 그러면 다른 거 사면 돼 팔고. 그런데 한국은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 이걸 갖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보수 신문이든 보수 언론들이든 방송들이든 좌파지든 막 공포를 주는 거야. 지금 현재 계엄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이나 모든 게 불안하고 그랬다면은 벌써 코스피는 20% 떨어졌어야 됐고 환율은 1420원에서 막 1600원 돌파하고 그랬어야 됐어요. 근데 자꾸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도 그렇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환율 폭락하는 거는 계엄 때문이고 한덕수를 탄핵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다. 이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국가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대외 신인도가 문제되다. 뭐 3대 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 신용도를 강등할 것이다. 이 족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정쟁에 의해서 정치적인 불안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게 후진국이나 그런 거죠. 우리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고 자본 선진국이고 자산 선진국이에요. 이걸 악성적으로 팔아먹고 있어요. 유튜브 새끼들이 시사평론가 이 개새끼들아 나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그냥 안 둬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저 미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문재인부터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고 또 윤석열은 급속하게 추락하기 시작했죠. 그 여파가 지금 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너무 잘못했어요. 건전재정이라고 문재인만 반대하면 돼. 반대하면 돼. 돈 하나 안 풀고 세수는 안 거치고 부채는 늘어가고 재정은 악화되고 그랬잖아요. 현대국가의 가장 큰 경제 활력은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가 돈 푸는 거예요. 현대국가가 그 후진국이 하듯이. 그런데 윤석열이가 돈을 안 풀어서 그죠? 그리고 경제정책이 엉망이었고 고용정책도 엉망이었고 그래 윤석열은 물러나야 돼요. 탄핵이 없더라도. 그래 내가 내년 말쯤에 지금 물러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문제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그들은
계속 침체일로 걸었어요. 왜? 대한민국 거시 경제가 또 돈이 안 풀리니까. 그렇죠? 또 코로나 3년도 있었고, 그렇죠? 그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자영업자는. 물론 윤석열 때문에 더 힘들으신 건 맞아요. 자영업자들이 저도 이제 연말이래 가지고 요새 저희 나이 되면 술을 안 먹어요. 술 먹어도 그냥 각자 소주 한 병 까고 또는 뭐 반 병 까고 저녁이나 먹고 헤어지는데 가보면은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돼요. 아직도. 근데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장사 안 되는데 가자 하는 게 제 신념이에요. 내가 주도할 적에는. IMF 그때 참상을 보고. 그런데 안 되는 데 가면 좀 행해요. 일찍 끝나고. 근데 잘 되는 데 가면은 마감 시간이 좀 바글바글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계속 나오는데 자영업자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를 윤석열이가 막아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2030 애들이 지금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계엄 정국도 그렇지만은 애초에 국가 경쟁력이 선진 미래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이 먹거리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없고 기존 대기업들은 관료화가 돼가지고 공무원화 돼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삼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동력이 죽고 있어요. 그게 현재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왔었어. 누가 저놈아. 문재인 때부터.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 위기급이 맞아요. 근데 과거같이 환율 때문에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 기초 세력이 엄청 탄탄해졌어요. 돈도 많고 또 정부나 정치권 새끼만 개 쌈마이들 양아치만 있지. 정부 같은 경우도 많이 과거보다는 시스템 제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와요. 근데 문제가 연말 경기도 안 좋고 또 앞으로도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새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지. 거지 선동이나 하고 흑색 선전이나 하고 파퓰리즘 하는 새끼 뽑으면 남미로 간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탄핵으로 있어서 외환위기가 오고 경제위기가 충격적으로 왔으면은 벌써 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선동하고 이 유튜버들 이 새끼들 보면 다 기가 차 그냥. 부동산 전망한다 그러고 환율 전망한다 그러고 경제적 이 기가 차 이 새끼들 보면은 고고TV도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을 거야. 결론 한국 주식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도 얼마 안 빠졌다. 단 미국은 막 올라가고 일본도 조금 올라가고 중국도 조금 올라가는데 우리만 떨어졌다. 그거 곧 올라가요. 우리도 새 정부 나오면은. 근데 새 정부 이재명한테 가면 18 진짜 망하는 거지. 안철수 보고라니까. 그 다음 환율.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 안 와요. 왔으면 벌써 왔다니까. 외국 애들이 제 처음부터 지금 돈을 뭐하러 한국을 공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 이 탄탄한 나라를. 미국이 그냥 화랑인데 그냥 비트코인 사고 미국 주식 사고 미국에 저금하지 이 개새끼들아. 그런 걸 다 빼고 윤석열 공격하려고 보수 공격하려고 환율 때문에 불안하다. 환율 때문에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민생이 좀 힘들고 그렇겠죠. 근데 그 정도는 다는 못 관리하고 충분히 관리해요.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그 18 유튜버들 진짜 보면은 힘들어요. 전부 다 힘든 건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계엄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졌고 그 전에 윤석열이가 실정이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뭐 했어요? 맨날 탄핵이나 시켰고 검사부터 대통령 이제 국무총리까지. 그리고 그 새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게 AI 반도체 아닙니까? 그건 죽어도 반도체법은 통과시키지 않잖아요. 이 개새끼가. 그래 이재명 되면 되진다니까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